음양오행 사주에 적용하기입니다. 사주의 핵심도 균형이다. 사주는 천간 네 글자와 지지 네 글자로 구성되어 천간이 양, 지지가 음으로 균형을 이룬 하나의 오행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생명력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8글자 각각의 모든 내용까지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불균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아니면 불균형이 더해지는가에 따라 기륭화복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것이죠.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오행을 찾아내는 방법, 여기서 그에 대한 기초를 짚어보기로 합니다. 사실상 기초부터 시작하는 것이므로 설명하는 내용이 어찌 보면 단순한 산술놀이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 이 방법이 옳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차근차근 꼼꼼히 살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균형, 불균형은 세력으로 판단한다. 사주를 이해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양오행의 균형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균형관계를 파악하려면 각 오행의 세력을 우선 파악해야 하는데, 그 세력을 알려면 천간지장간 전체에서 각 오행의 개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 같지만 수학을 공부하려면 덧셈, 뺄셈부터 익혀야 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는 각 오행의 강약을 순서대로 이해한 후 천간과 지장간에서의 유기성을 살펴야 합니다. 천간과 지장간의 유기성을 보는 방법입니다. 유기성이란 따로 떼어낼 수 없을 만큼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성질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주원국과 대운 모두 포함해 15행으로 표현되는 것은 천간과 지장간입니다. 따라서 대운 포함 15행의 변화 속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유기성입니다. 이때 하나의 지지가 품고 있는 지장간의 변화가 계절 변화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기억하면 아주 좋습니다. 사주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바탕은 세력의 과부족이 한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후에 다른 이론들을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고, 그래야 사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력을 알려면 첫째, 음양의 균형관계를 이해하고, 둘째, 오행의 개수를 확인해 세력 형성을 파악해야 하며, 셋째, 천간과 지장간 오행의 유기성 및 생극합충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유기성은 15행끼리 이루어지고 천간과 지장간, 그리고 같은 천간, 같은 지장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유기성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같은 오행끼리입니다. 즉 천간에 갑목이 있을 때 지장간에도 갑을목이 있다면 이는 유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힘이 있다고 판단해서 세력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천간과 지장간의 유기성을 논하는 이유는 뿌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식의 변화가 아빠에게 존재의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간은 아빠, 지장간은 자식이라고 보고, 천간에 있는 같은 오행은 형제나 친구, 동료, 경쟁자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같은 오행이 더 있는 것과 지장간에 있는 것은 세력을 견줌에 있어 해석을 달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장간 중에도 천간과 직접 간지를 이루는 지지 속의 지장간이 같은 오행이면 가장 큰 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일간이 을목일 때 월지가 묘인 경우보다 일지가 묘인 경우가 더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이치로 천간에 을목이 3개가 있다 해도 지장간에 갑을목이 하나도 없다면 이는 천간 지장간에 하나씩 있는 것보다 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같은 오행이지만 오행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리고 연월일시 지장간 중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강약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이론 전개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르도록 합니다. 월주가 을묘일 때도 같은 이치로 해석합니다. 일간과 월간이 을목이고 일지가 사, 월지가 묘일 때, 즉 을묘월 을사일일 때 일간 을목보다 월간 을목이 더 튼튼하다는 의미입니다. 일간이 나이므로 월간 을목을 세력이 아닌 친구, 형제, 동료, 거래관계 등 하나하나 구별되어 해석할 때 재물, 명예 등과 관련지어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세간에서는 일간과 월지가 같은 오행일 때를 가장 강하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명리학이 절기학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나무가 여름에 태어났는가 겨울에 태어났는가 등에 따라 추운가 더운가 계절에 따른 힘이 있는가 없는가 등을 판단하려는 것이지만 생년월일시 사주는 계절이 언제든 지구의 자전공전 중에 어느 한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지지가 없습니다. 연월일시 각각의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명리학을 절기학으로 보는 이유는 1년 동안 오행이 변화를 보이면서 흐르는 이치를 24마디로 분류해 절기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것이지 명리학을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하면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오행은 기운의 성질을 5가지로 구분 지은 것일 뿐 살아있는 생물이 아닙니다. 춥고 더운 것은 생물이 느끼는 것이지 오행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얼음은 차갑다와 불은 뜨겁다 등으로 구분 지우는 것은 이해의 편의상, 자연의 이치상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대운과의 유기성입니다. 대운도 간제의 모습으로 흐르기 때문에 대우천간과 지지 그리고 지장간이 있습니다. 사주는 원국 8자와 지장간 대운 모두가 한 몸입니다. 다만 대운은 10년 단위로 바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뀔 뿐 적용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우선 원국의 천간과 지장간의 변화 이치를 염두에 두고 천간과 지장간의 유기성을 살핀 다음 대운을 원국의 천간과 지장간에 조합해서 각 오행의 세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헤아립니다. 이때 대운의 천간이 원국의 지장간에서 유기성을 얻을 수도 있고 대운의 지장간이 원국의 천간과 유기성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원국의 8자와 지장간 그리고 대운까지 전체 오행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을 파악한 후 일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균형관계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균형관계입니다. 일간을 나로 보는 이상 결국은 나의 입장에서 사주 전체를 바라보아야 하지만 나가 앞을 가리면 선입견에 의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일간 오행의 세력이 강한가 약한가를 판단해서 강하면 다른 오행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약하면 다른 오행에서 힘을 얻어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간 오행도 강하지 않은데 다른 오행 중 하나가 매우 약하다면 일간 오행이 비록 좀 더 약해진다 해도 많이 약한 오행을 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나의 기중 화복이 내 바람만큼 충족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주 전체를 균형점에 접근시키는 방법이고 나의 기중 화복을 판단하는 방법이며 냉정하고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간을 나로 보지만 사주 전체가 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